제가 천방지축 두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6년 시기 동안 아이들의 준비물 숙제로 아이들과 트러블이 1도 없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어그로 아니냐고요? 어그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 시기 6년 동안 아이들의 준비물 문제, 숙제, 알람장 등등 그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과 트러블이 1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두 아이들이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착하고 순하고 모범적이고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할 일이 없었냐고요?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런데 어떻게 준비물 숙제 문제로 트러블이 1도 없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에게 저는 맛있는 간식을 차려주고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놓은 말을 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현강아, 언제 네가 이렇게 8살이 돼서 학교를 가니? 엄마 너무 가슴이 벅차다. 너무 멋지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 너무 고맙다. 우리 현강이는 꼼꼼하고 똘똘하고 영민해서 초등학교 생활도 정말 잘할 것 같아. 엄마는 우리 현강이가 초등학교 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1도 불안하지 않아. 뭐든 알아서 잘하는 놈이니까. 엄마는 우리 현강이를 믿고 있어. 잘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현강아, 초등학교는 유치원과는 달라. 부모님과 선생님이 많은 부분을 도와주던 유치원과는 달리 초등학교는 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단다.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단단해졌기 때문에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단다.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네 수준에 맞는 일들이 많이 주어질 거야. 물론 8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현강아, 엄마도 유치원 때와는 달리 뭐가 됐든 네가 스스로 하도록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보려고 해. 네가 하기에 어렵고 벅찬 것들은 엄마한테 부탁해. 그 외에 학교에서 주는 준비물 준비, 숙제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도 네가 스스로 하도록 믿고 응원하면서 옆에서 지켜볼게. 알았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조금은 매정하리만큼 아이의 알람장을 제가 먼저 봐주지 않았고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주기적으로 엄마 우리 아들 믿고 있어. 잘할 수 있지?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한테 부탁해. 와 이제 다 컸다 내 새끼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아이가 실수하고 빠뜨리고 뭔가 미흡한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줬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이가 준비물도 잘 챙겨가고 알람장도 챙기고 숙제도 잘 해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죠. 저도 예상했던 바지만 알람장을 체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준비물을 빠뜨리고 갈 때도 있었고 숙제는 해가기는 했지만 그 질이 엉망진창이었고 일기장도 딱 한 줄만 써서 가지고 갔고 뭐 자전거를 탔다 재밌었다 딱 한 줄만 써서 가져가. 글자는 삐뚤빼뚤 엉망이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는 간간히 준비물을 빠뜨리고 갔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내버려 뒀지요. 하루는 아이가 속상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준비물이 없어서 힘들었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날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 놓으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한 2, 3개월은 준비물이나 과제를 빠뜨리고 가는 일이 있었고 선생님께 조금 혼나는 일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펑펑 울면서 현관을 들어서더라고요. 중요한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았고 선생님한테 혼이 났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다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알람장을 챙기라는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상해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탕수육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죠. 제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인 듯 합니다. 뭐가요? 아이가 매일 빠짐없이 알람장을 체크하고 준비물을 챙겨가고 숙제를 해가기 시작한 게요. 페이스메이커를 아십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토너 선수가 그 긴 장거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뛰어주는 도우미를 일컫는 말인데요. 마라토너가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지치지 않도록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육아서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아이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대학 입시라는 장거리를 뛰는데 대학 입시까지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결승선까지 아이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과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미숙한 아이를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키워서 그 출발선에 세워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부모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 결승선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 레인의 밖에서 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부모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응애, 응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와 부모는 수많은 끈들로 연결되어 있지요. 탯줄이라는 육체적인 끈부터 정신적인 끈, 정서적인 끈, 감정적인 끈, 경제적인 끈까지. 그런데 아이가 커간다는 것은 부모와 연결된 그 수많은 끈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연결된 그 수많은 끈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부모와 연결된 그 어떤 끈도 하나 없이 아이가 스스로 홀로 설 때 아이는 독립된 자아로 스스로 굳건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신 그 수많은 끈들을 미처 끊어내지 못하고 커가는 자식들을 당신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머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미국 소설가 도로시 캠필드 피셔의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은 도서관 가는 날인 거 아시지요? 내일 또 봅시다.